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정말 오랫동안 실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전 경험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 해외 파병을 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여러 부대 중에서 가장 실전에 가까운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럼 실전에 가까운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디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바로 잠수함 부대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무리 물어봐도 사실 여부 자체를 증명해 드릴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북파공작원 아시죠?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북한에 실제로 북파공작원을 침투시켰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인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북파공작원을 어떤 방식으로 침투시켰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잠수함입니다. 특수전 잠수함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는 최신 잠수함이었던 장보고원까지 잠수함이 북파공작원을 침투시킨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임무를 위해서는 북한 해역에 가까이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고, 단순하게 북한의 북파공작원을 침투시키는 것 말고도 우리 잠수함들은 북한 항구의 감시와 전자전 역탐지 장비를 활용한 전파정보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서 더 이상 북파공작원의 북한 침투 임무도 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리고 잠수함의 침투도 하지 않게 되었죠.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북한 탈북민과 그리고 아리랑 위성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탈북민이 급증하였고, 그래서 굳이 위험하게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침투를 할 필요가 없이 북중국경을 통해서 탈북민이 탈출하는 경로로 우리 공작원들을 침투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리랑 위성은 우리나라의 국정원에서 운용하는 정찰 위성으로서 굳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지 않아도 북한을 감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험한 침투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변하게 되죠. 그때부터 북한 잠수함들이 출항하는 주요 항구를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뢰탐지 소나라고 들어보셨나요? 잠수함에 달린 소나 중에는 함수 윗부분에 설치되는 기뢰탐지 소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국산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왜 국산화를 하는 것일까요? 우선 표면적인 이유는 장보고 3급의 소나 중에 유일하게 국산화가 되지 않은 소나가 기뢰탐지 소나이고, 그리고 실제로 장보고 3에서 이 소나가 고장이 나면서 수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지금은 우리 잠수함들에게 기뢰탐지 소나가 정말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뢰탐지 소나가 왜 중요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잠수함이 북한을 침투하기 위한 주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나는 기본적으로 고주파를 활용해서 기뢰를 찾는 소나입니다. 그런데 이 소나는 단순하게 기뢰를 찾는 것에서 벗어나서 고주파 소나이기에 해저의 바닥 지형도 탐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수함이 연안 지역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고성능의 기뢰탐지 소나가 필요했고, 기뢰탐지 소나가 고장이 나면은 임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안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뢰탐지 소나의 국산화가 꼭 필요해진 겁니다. 그럼 우리 해군은 지금 어떤 임무를 수행 중일까요? 우리 해군은 지금 북한 연안에 침투해서, 정확히는 북한의 주요 잠수함 항구에 침입해서 북한 잠수함을 감시하는 임무를 실제로 수행 중입니다. 네, 북한 해역 안으로 침투해서 북한 항구 바로 근처까지 접근하는 임무를 실제로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수함 부대는 우리나라 군대 중에서 가장 실전에 가까운, 아니 진짜 실전 임무를 수행 중인 부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손원 1급이 있습니다. 문제는 손원 1급은 9척이고, 우리 해군이 감시해야 하는 북한의 주요 잠수함 항구는 서해에 하나, 그리고 동해에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잠수함의 느린 속도 등과 평소의 정비나 훈련까지 생각하면 9척의 잠수함으로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보고원급의 개량을 시행한 것이고, 장보고원급의 주요 개량 내용도 주로 적의 연안에 침투할 수 있는 역량의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개량된 장보고원급 6척과 손원 1급 9척은 서로 교대를 해가면서 북한 항구를 감시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비밀 임무를 저 같은 일반인도 알고 있다는 건 북한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이유는 북한 잠수함대의 작전을 위축시키기 위해서가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수함 부대는 그 어떤 부대보다도 규율이 엄격하고, 훈련 중에도 임무 실패를 극히 꺼려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잠수함이 훈련 중에라도 누군가에게 존재를 파악당하면, 심지어 함장이라고 해도 상관에게 군홧발로 속칭 조인트를 까인다고 하죠. 이리 엄격한 이유가 바로 우리 잠수함들은 지금도 북한 연안에 침투해서 실전 임무를 수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잠수함 부대들은 잠수함의 성능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장보고 3급이 진수하고,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성능만으로 우리 잠수함 부대들이 만족해할 리는 없고요. 실제로 실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보고 3는 알려져 있기로는 U214급인 손원 1급과 동등한 소음 수준과 그리고 손원 1급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손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잠수함 부대는 데이터상의 성능이 아니라 실제 실전 성능이 어떤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게 바로 기존에 우리 군이 보유한 잠수함과의 모의전입니다. 우선 1차로 도산한 창호함과 붙은 건 장보고원급입니다. 장보고원급은 지금은 구식이 되었지만 소음 수준만은 지금 기준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조용한 장보고원급을 탐지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 도산한 창호함이 적 잠수함을 탐지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 잠수함에게도 우리 잠수함이 탐지 안 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 잠수함을 탐지하면 적 잠수함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동안 정확하게 적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해야지만이 적 잠수함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모의전에서 도산한 창호함은 장보고원급의 정확한 항해 루트를 기록할 수 있었고 항구로 돌아와서 두 함선의 항해 데이터를 비교해보고는 도산한 창호함이 기록한 장보고원급의 항해 루트가 실제로 장보고원급의 항해 루트와 일치함으로써 도산한 창호함이 장보고원급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했다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장보고원급은 도산한 창호함을 전혀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우리 해군의 잠수함 부대가 만족해할 리는 없고요. 당연히 2차전은 손원 1급과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손원 1급은 소음 문제가 심하고 그리고 아직도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함투성이 함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음이 심한 결함덩어리 함선을 우리 해군이 실전에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런 소음이 심한 함선을 북한 항구 연안까지 침투시키는 임무를 수행시키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손원 1급은 분명 소음 문제가 있고 대부분의 소음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소음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독일 업체에서 대략 8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실제 임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게 우리 잠수함 부대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떤 부대보다도 실제 실전에 가까운 아니 실전 임무를 수행 중인 잠수함 부대가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실제로 독일 업체가 과징금을 지급한 이유는 독일이 서류상으로 제시한 소음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이게 임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아니기에 우리 잠수함 부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사용 중인 겁니다. 결론은 이 소음 문제가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상태에서도 손원 1급은 아주 뛰어난 수준의 소음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원 1급은 미국의 최신 잠수함인 버지니아급과 동등한 정도의 소음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나마도 이 소음 문제도 장보고 3급을 개발하면서 장보고 3급의 소음 수준을 탐지한 기술이 있는데요. 이 기술이란 뭐냐면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의 소음을 측정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마이크를 설치해서 자동차에 어디에서 소음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의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 있는데요.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도움으로 우리 장보고 3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잠수함의 소음원을 찾아서 그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손원 1급의 소음도 이번 개량 사업을 통해서 이 기술을 동원해서 해결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현 상태의 손원 1급도 미국의 버지니아급에 준하는 정도의 소음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전은 바로 이 손원 1급과 모의전을 치르게 됩니다. 장보고원급과의 모의전을 끝내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손원 1급과 모의전을 하게 됩니다. 이 모의전에는 손원 1급 중에서 3번함인 안중근함이 동원됩니다. 왜 안중근함이 선택되었냐면요. 이 안중근함에는 가장 실력이 뛰어난 함장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 함장님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아마 영상 말미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함장님이 있는 안중근함이 도산한 창호함의 상대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두 잠수함의 모의전은 어떻게 시행될까요? 현실적으로 넓은 바다에서 두 잠수함이 서로를 탐지할 정도로 접근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잠수함에게는 작전을 수행할 해역과 대략적인 좌표와 그리고 모의전을 할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서로의 잠수함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모의전이 이루어지는 해역은 불과 수십 킬로미터 정도의 좁은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좁은 구역의 각 잠수함들은 자신들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심도로 진입하게 되고 속도는 최대한 정숙성을 유지할 수 있는 3에서 5노트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각각의 잠수함들도 가장 조용한 상태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훈련 중에 서로가 충돌할 위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상태로 서로 간에 탐지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산안창호함은 손원 1급을 탐지해서 그 결과를 해도에 기록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손원 1급은 도산안창호함을 추적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이 결과는 장보고원급과 마찬가지로 항구에 들어와서 서로의 해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해고는 기뻐하게 되고 특히 기뻐했던 건 바로 손원 1급 안중근함의 함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함장님은 모의전에서 패배를 했는데도 이리 기뻐했을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손원 1급 9척 중에서 안중근함이 선택된 이유가 안중근함의 가장 실력이 뛰어난 함장님이 탑승하고 있어서라고요. 이 안중근함의 함장님의 다음 부임지가 바로 도산안창호함이었기에 이 함장님은 기뻐한 겁니다. 이 함장님이 도산안창호함의 초대 함장님으로 내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크게 기뻐했던 겁니다. 이리에서 도산안창호함은 실전에서도 아주 뛰어난 성능임을 입증하게 됩니다. 도산안창호함은 결코 크기만 큰 함선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직도 독일이 만든 최신형에 속하는 손원 1급을 상대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에 영국에서 나온 중국 잠수함 침몰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결론은 중국 잠수함은 자신들이 항구 주변에 설치한 적 잠수함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장애물에 걸려서 침몰했다고 하죠. 그럼 중국은 왜 이런 걸 설치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미국 잠수함이 중국 잠수함 기지 바로 앞에까지 침투를 해서 중국 잠수함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잠수함은 원양으로 진출하는 게 힘들고 특히 전략 잠수함은 대부분 이런 장애물로 보호되는 연안에만 머물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잠수함 덕에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북한이 SLBM 잠수함을 건조했지만 이 잠수함은 절대로 자신들 항구 앞바다의 연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잠수함 부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벗어난다고 해도 우리 잠수함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잠수함 부대 장병들은 차가운 북한 바다 아래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잠수함 부대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